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 결제하고 친구한테 돈 보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뒤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트랜잭션인데요. 오늘은 이 데이터 무결성의 기초가 되는 트랜잭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은행에서 돈을 보내는데 내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는데 상대방 계좌엔 돈이 안 들어갔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바로 이 지문 속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아주 큰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하나의 묶음으로, 그러니까 성공할 거면 다 같이 성공하고 실패할 거면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 해답이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심지어 정전이 되더라도 우리 데이터가 꼬이지 않고 항상 정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안전장치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트랜잭션이 뭘 약속하는 건지 그 all or nothing 약속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ACID라는 핵심 원칙 4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격리 수준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교통체증 문제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 전부 아니면 전무의 약속. 이름부터 아주 비장하죠. 이 원칙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은행 송금 예시를 한번 보세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진행되다가 만약에 3번, 그러니까 B 계좌에 돈을 넣는 단계에서 에러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스템이 바로 롤백을 외치면서 2번 단계에서 뺐던 돈을 다시 A 계좌에 채워 넣는 거죠. 그냥 아예 이 모든 거래가 시작조차 안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자성, 애터미시티의 핵심이에요. 방금 본 정부 아니면 전무, 즉 원자성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앞글자를 따서 ACID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어토미시티, 원자성입니다. 방금 은행 송금 예시에서 봤던 바로 그거죠. 작업 묶음 전체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도 실행 안 된 것처럼 되돌리거나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C,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정해놓은 규칙을 트랜잭션이 절대 어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고는 0개 미만이 될 수 없다거나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같은 규칙이 있다면 트랜잭션이 끝난 후에도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가 항상 올바른 상태로만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I는 아이솔레이션, 고립성입니다. 이건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각 트랜잭션이 자기만의 방음 부스 안에서 작업하는 것처럼요. 다른 애가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얘기라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D, 듀러빌리티, 지속성입니다. 이건 일단 트랜잭션이 성공하고 커밋되면 그 결과는 영원히 보장된다는 약속이에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도 여러분이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른 그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죠. 트랜잭션 로그 같은 곳에 안전하게 기록되니까요. 자, 그럼 아까 잠깐 미뤄뒀던 얘기 ACID의 I, 바로 고립성 딜레마에 대해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왜 딜레마라고 하냐면요. 모든 트랜잭션을 완벽하게 격리시키면 안전하기는 한데 시스템이 엄청나게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과 안정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좀 높이려고 이 고립성 규칙을 살짝 느슨하게 풀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에 온갖 기묘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더티리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확정도 안 된, 그러니까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낼름 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트랜잭션이 취소돼서 그 데이터가 없던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를 보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마치 카더라 통신 믿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랑 비슷해요.
두 번째는 비반복 읽기인데요. 이건 한 트랜잭션 안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읽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녀석이 값을 싹 바꾸고 커밋해버려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분명히 방금 전엔 재고가 10개라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5개로 줄어있는 거죠. 황당하겠죠? 마지막으로 팬텀 리드입니다. 이건 없던 데이터가 유령처럼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들어온 주문이 총 몇 개지? 하고 세어봤더니 10개였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려고 잠시 후에 다시 세어봤더니 그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이 새 주문을 끼워 넣어서 11개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없던 행이 나타나는 걸 팬텀 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더티 리드, 비반복 읽기, 팬텀 리드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에게 격리 수준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종의 다이얼 같은 건데요. 이걸 돌려서 나는 안정성을 최대로 할래, 아니면 나는 속도가 더 중요해 하고 조절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트레이드 오프가 한눈에 들어오죠. 맨 위, read uncommitted는 제일 빠르지만 방금 말한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레벨이에요. 반대로 맨 아래 시리얼라이저블은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지만 그만큼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중간 어디쯤, 보통은 리드 커미티드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더티 리드는 막아주지만 다른 건 허용하는 적당한 타협점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대체 어떻게 이런 격리 수준을 지키는 걸까요? 바로 잠금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자물쇠를 채우는 건데요. 근데 이 자물쇠 때문에 가끔 차들이 꽉 막히는 도로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잠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공유 잠금, 쉐어드 락인데 이건 데이터를 읽을 때 쓰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책을 읽는 것처럼 여러 트랜잭션이 함께 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타적 잠금, 익스클루시브 락은 데이터를 수정할 때 쓰는데요. 이건 딱 한 명만,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만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에 뭔가 쓰려고 빌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 잠금 때문에 데드락, 즉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트랜잭션 A는 B가 가진 자물쇠가 풀리길 기다리고 동시에 트랜잭션 B는 A가 가진 자물쇠가 풀리길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기다리는 거죠. 도로 위에서 차 두 대가 서로 비켜주기만 기다리다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데드락이 일어나려면 사실 여기 보이는 4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만족되어야 해요. 거꾸로 말하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깨트리면 데드락을 막을 수 있다는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드락이라는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 트랜잭션은 최대한 짧고 빠르게 끝내는 게 좋고요. 여러 테이블에 접근할 때는 항상 똑같은 순서, 예를 들어 항상 A 테이블 먼저, 그 다음 B 테이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전략만 잘 지켜도 데드락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에서 완벽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성능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빠른 속도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데이터 무결성과 최고의 시스템 성능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여러분의 서비스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발자들이 해야 할 고민이겠죠? 이상으로 모델이 표현하는 트랜잭션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